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. 아주 이렇게 심플한 내용인데 왜 판매하는 분과 구매하는 분 사이에 이 가격갭 차이가 많이 나느냐. 이게 가격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리스 승계가 빨리 안 되는 거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링크드카의 레오입니다. 저는 리스나 장기 렌터카를 승계 대행해주는 사이트의 운영자입니다. 자, 지난 영상에서 리스나 장기 렌트 승계 빨리 하는 법, 이제 그 빨리 처분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요소가 가격인데, 리스 승계로 차량을 판매하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리스 승계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.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. 요거 모르고 리스 승계를 한다. 잘 못 승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.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, 리스차를 현금차화 시켜서 현금차와 비교를 하는 거죠. 현금차랑 직접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량이 비싼지 싼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. 요게 이제 리스차랑 장기 렌터카는 또 방법이 또 달라요. 장기 렌터카에 대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. 이번 영상에서 리스차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리스차를 현금차랑 비교를 하려면 몇 가지 리스 용어에 대해서 좀 미리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걸 미회수 원금이라고 생각을 해요. 리스 사실계약서와 해지 상세 내역, 상환 스케줄 이렇게를 좀 뽑아가지고 왔는데요. 요 서류는 자기가 쓰는 그 리스사 있잖아요. 리스사에 전화를 하셔서 팩스로 보내달라 그러면 바로 팩스로 보내줍니다. 그러니까 저희 팩스 번호를 써놓으시면 저희 팩스로 바로 들어오고, 뭐 메일로 보내달라 그러면은 메일로 들어옵니다. 그래서 메일로 받아서 카톡으로 저에게 전달을 해주셔도 됩니다. 세 가지 서류는 좀 필수 서류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이 JB 우리캐피탈이라는 회사인데요. 여기 회사에 지금 해지 내역서를 제가 보고 있어요. 리스에서는 현금차랑 가격 비교를 할 때 미회수 원금이 가장 중요합니다. 미회수 원금이라고도 하고요. 지금 JB 우리캐피탈은 해지 금액 상세 내역서에 보면 물건 매입 대금이라고 써 있네요. 그러니까 미회수 원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고 물건 매입 대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약간 비슷한 또 다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. 리스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. 지금 이게 W213 모델 벤츠 E300 모델인데요. E300 아방가르드 모델인데 이 차량의 시세가 예를 들어서 3,500만 원이다. 3,500만 원인데 물건 매입 대금이 2,900만 원이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빼면 돼요. 물건 매입 대금을 빼고 남은 금액 600만 원이 남게 되죠. 이 600만 원을 부채가 2,900만 원인데 차량 가격은 3,500만 원이니까 차액만큼 현금을 받으면 됩니다. 렌터카 같은 경우는 이 물건 매입 대금 또는 미회수 원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조금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수정을 해보는 거죠. 차량 가격을. 그래서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. 아주 이렇게 심플한 내용인데 왜 판매하는 분과 구매하는 분 사이에 이 가격갭 차이가 많이 나느냐. 이게 가격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리스 승계가 빨리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왜 이게 어디서 가격의 갭 차이가 나는가?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 건데, 자, 이것도 지금 보면 계약사실, 자동차 리스 계약사실 확인서라고 있습니다. 이 차량에. 그 다음에 차량 가격이 5,778만 원이었어요. 이건 뭐냐면 최초의 이 차의 신차 가격이에요. 차량 가격이 나와 있는 리스사도 있고 나와 있지 않는 리스사도 있어요. 실행 금액이라고 해서 최초의 실행 금액이 나옵니다. 이 실행 금액은 차량가 플러스 부대 비용이에요. 차량가에다가 부대 비용, 그러면 뭐 탁송료도 있을 거고요.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취등록세겠죠. 차량 가격의 7%. 그래서 거의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6, 7에 42, 42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된 거예요. 취득 원가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6,152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차량을 리스를 발행시켜서 이 차량 신차로 취득한 사람이 바로 한 달이나 두 달 타고 넘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 차는 중고차잖아요. 어쨌든. 그러면 차량 가격 5,700만 원을 다 받을 수가 있나요?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. 못해도 200만 원 정도는 까일 겁니다. 200만 원 정도는 싸게 팔아야 팔릴 겁니다. 그러면
이 차량의 차량 가격은 5,500만 원이 되는 거죠. 근데 미회수 원금,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미회수 원금은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? 취득 원가 6,152만 원에서 뭐 한 달, 두 달치 리스료를 내서 조금 까인 뭐 한 5천, 6천, 뭐 한 6천 한 50만 원? 6천만 원 정도 남아 있겠죠. 그러면은 이 차량의 중고차가 대비 리스차의 미회수 원금은 차이가 500만 원이나 나게 됩니다. 500만 원이 나니까 이 차량을 한 달, 두 달 된 차, 한 달, 두 달 된 차를 만약에 승계로 넘기신다. 그러면은 5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야 이 차량이 판매가 됩니다. 여기서 뭐, 돈이 좀 아까우니까 200만 원만 해야지, 300만 원만 해야지. 글쎄요, 승계 받으시는 분들 바보 아니죠. 빠꾸미입니다. 일명 빠꾸미들이기 때문에 다 계산해보고 이 차량이 현금차 대비 메리트가 있는지, 메리트가 없는지, 다른 중고차 대비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승계를 받으신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손해를 보시고 차량을 승계로 넘기셔야 돼요. 다른 방법 없어요. 뭐 유튜브를 하든 엔카에 올리든 중고차, 현금 중고차보다 비싼 차를 누가 승계를 받아갑니까?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승계차가 판매할 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네?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. 그런데 만약에 현금차로 이 차를 신차로 구매를 했다고 칩시다. 내가 구매를 했다가 바로 뭐 한두 달 있다 판매를 해요. 그럼 얼마 손해봅니까? 취득세 420만 원 안 낼 수 없잖아요. 취득세 420만 원 손해보고 차량 감가된 거 한 달, 두 달 동안 감가된 거 100만 원, 200만 원 감가된 거 손해보잖아요. 그러면 500만 원, 600만 원 손해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리스차나 현금차나 손해보는 건 똑같아요. 오히려 취등록세 부분을 조금만 녹인다면, 리스료에 조금 녹인다면 현금차보다 리스차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죠. 뭐 100만 원, 200만 원 정도.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보면 이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. 잔존가치라는 것도 나오고, 보증금, 그죠? 보증금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, 인도금이라는 용어도 있고요. 뭐 지원금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죠. 지원금이라는 용어도 있고, 인도금이라는 용어도 있고, 뭐 선납금, 또 선수금, 뭐 이런 용어들도 있습니다. 용어별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. 그래야지 리스 승계로 판매를 하실 때 또는 리스 승계로 차량을 구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거거든요. 잔존 가치는 뭐냐면 이 차량이 리스가 끝났을 때의 가치예요. 리스가 딱 끝났다. 그러면 이 차량의 가치가 얼마일 거냐? 예상치를 잔존 가치라 그래요. 잔존 가치보다 중고차 시세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잔존 가치보다 중고차 시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캐피탈 회사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잔존 가치가 차량 시세보다 안 나옵니다. 그래서 반납을 못 하죠. 반납을 하면 손해가 나게끔. 그렇게 잔존 가치를 측정을 해 놓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고잔가라 그래서 잔존 가치가 굉장히 높다. 막 뭐 40% 이상 잡는다. 그러면은 차량을 반납할 수가 있잖아요. 반납할 가능성이 크잖아요. 요런 경우에는 이율을 조금 올립니다. 이율을 조금 올려서 손해가 안 나게끔 조정을 해요.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. 캐피탈사가. 그것을 잔존 가치라고 하고요. 그러면 미회수 원금에는 당연히 잔존 가치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 이율인데요. 야, 요게 앞쪽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. 앞쪽에 미회수 원금만 보시면 된다. 라고 했는데 이 이율도 보셔야 됩니다. 그냥 다양한 에이전트랑 비교를 했을 때 리스료가 저렴하고 잔존 가치가 많이 안 나오면서 잔존 가치가 고정가가 아니면서 리스료가 저렴한 쪽으로 가면 되죠.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낮은 이율이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눈탱이 맞고 이율이 비싸게 체결이 된 리스 상품은요. 나중에 승계를 하실 때도 골치 아파집니다. 왜냐면 미회수 원금은 딱 찍혀 있으니까 조정이 불가능해요. 그죠? 차량 시세도 어느 정도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합니다. 그러면 이 승계를 받으시는 분도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 가지들을 비교해 볼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자가 너무 많아. 이상하게 이 승계 상품만 이자가 되게 많아요. 즉 이율이 높은 거죠. 그러면 승계 받는 사람은 이자가 센데 승계를 받겠습니까? 차량 가격이 싸도 이자가 많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눈탱이 맞고 실행시킨 이 리스 상품은 나중에 승계할 때도 승계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단지 미회수 원금만 맞춰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만 준다고 해서
차량이 승계되는 게 아니라 이율이 만약에 높게 내가 계약을 했다면 그 이율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 승계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눈탱이 맞은 이율에 승계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. 이 부분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좀 복잡한 부분이기도 해요.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렌트카에 대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 렌트카 굉장히 또 재밌어요. 왜냐면 렌트카는 위에서 원금이 안 나오는데 계산하기 힘들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저만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